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필요해서 측백나무 오일을 구입하고자 하신 분들은 커뮤니티에도 올려놨고 옆에 사이트에 더보기에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www.k-cia.kr 이곳에 네이버나 구글에 가서 쳐보시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으로 들어오시면 쉽게 다 볼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올려놓은 게시물을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글도 직접 작성해서 남겨놓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들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다소 생뚱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영국, 한국 3개국의 지금 해병대원들이 동해안 모 지역에서 대략 1만 명 이상이 모여서 지금 상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지역의 원산항 인근과 가장 지형이 유사하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현재 훈련을 하고 있죠. 11월 5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에 북한 지역에 상륙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서 저렇게나 야당 의원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전전긍긍 불안에 떨고 있는 비상전시기념 D-Day는 언제일까요? 비상전시기념 D-Day는 과연 언제일까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포항 독성리와 화진리 해안가에서 2024 쌍용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훈련은 방어 훈련이라고 하는데, 해병대가 동원되는 훈련에서 방어 훈련이란 말이 성립되겠습니까? 좀 어색하지요. 자, 누가 봐도 이것은 방어 훈련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공격적인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쌍용 훈련이 여단급의 상륙 훈련이었고, 한국 해병대의 독자적인 상륙 훈련이었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함께하는 합동 상륙 훈련은 통상 봄철인 3, 4월에 하고, 가을에는 한국 해병대 단독으로 상륙 훈련을 해왔었습니다. 작년부터 여단급 상륙 훈련에서 4단급 상륙 훈련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의 해병대, 그리고 영국의 해병대 코만도 부대까지 참가하는 국제적인 훈련으로 그 규모가 다양하고 커졌습니다. 4단급 훈련이라고 하면 병력이 최소한도 1만 명 이상, 2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의 훈련입니다. 한국전 당시 장진호 전투, 미국에서는 초신 전투라 그러죠.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 작전을 통해서 미군, 영국군, 한국군이 중공군 300만 명에게 패배해서 철수한 바 있었습니다. 영국 해병대까지 쌍용 훈련에 참가한다는 것은 실제로 북한 지역을 접수하는 훈련이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상륙 전에 5단계를 모두 훈련하는데, 계획 수립, 탑재, 연습, 이동, 결정적 행동 등 총 5단계를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명을 보더라도 결정적 행동인데, 이것은 바로 북한 지역 상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상륙함, 마라도함, 독도함, 미국 해병대의 4만 톤급 강습 상륙함 등 한미 해군 함정 40여 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강습 상륙함인 복서함, BOXER입니다. 보통 미국 함대들은요, United States Ships 해서 USS 이렇게 먼저 붙이고요. 그 다음에 박스, 그 다음에 이런 강습 상륙함의 경우에는 LHD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LHD는 랜딩 헬리콥터 덕 해서 앞에 이니셜 LHD를 딴 것으로서, 이것은 바로
복합적인 수륙양용 강습 공격을 위한 전문적인 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들은 헬리콥터를 운반하고 또 이런 데크를 내려서 바로 그 장갑차라든지 수륙양용 전차와 같은 이런 장비들이 편안하게 해안 지역으로 육지로 상륙할 수 있게끔 그런 데크를 운영하고 있는 바로 그런 강습 상륙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LHD 그럼요 랜딩 헬리콥터 덕 해서 바로 이게 강습 상륙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강습 상륙함 박스함에는요 수직 이착륙기 스텔스기가 되는 F-35B 20대가 탑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떠내리는 날개에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가 있어요. 그걸 바로 오스프리라 그러는데 이런 오스프리 항공기 역시 탑재되어 있고 상륙 병력이 2,000여 명 그리고 전차, 장갑차, 트럭 등 100여 대 차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마라도함과 독도함에도 각각 700여 명의 상륙 병력이 탑승을 하는데 유사시 해안과 공중으로 해병대원 3,000에서 4,000여 명과 그리고 전차, 장갑차 등을 상륙시킬 수 있는 엄청나고도 어마어마한 규모가 됩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가 40여 대, 미국 해병대의 신형 상륙 돌격 장갑차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기, 오스프리 C-130 수송기, 전투기 등 40여 대, 함정 40여 대가 동원된 세계 최대 규모의 상륙 훈련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상륙 훈련에는 육군 항공사령부, 육군 특전사령부, 육군 7군단, 공군 작전사령부, 드론 작전사령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국군 심리전단 등 지원 작전사령부도 대거 참여를 하였습니다. 드론 작전사령부가 최초로 훈련에 참여했다는 말은 사전에 드론으로 정찰을 하고 전투기와 육군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서 상륙 지점을 폭격하고 연이어서 상륙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기동군단은 평양을 접수하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상륙훈련에 참여했다는 것은 서해와 동해, 동시에 상륙작전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차피 한미연합 공군에 중공군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서해안 남포 앞바다에 대놓고 상륙해도 중국 군대가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은 북한 지역을 해방했다는 그와 같은 퍼포먼스가 없게 될 경우 선거에서 100%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가족과 민주당 의원들은 부패 혐의로 대거 체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민주당은 금년도 10월경에 북한 지역을 밀어버리면서 점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세계대전급의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 정부가 전시 상태로 급변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취소시켜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어세시네이션, 암살해서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지난번에 버틀러인가요? 거기서도 지금 트럼프에 대한 암살이 시도가 됐지만 앞으로도 끊임없는 트럼프에 대한 암살은 계속해서 추진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금년도 대통령 선거 상황은요 대단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눈여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미국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이런 역경에 처해 있는 민주당은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금년도 11월 5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기 훨씬 전에
북한 지역을 밀어버려서 점령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중동전을 더욱더 확산시킨다거나 이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뉴욕 타임즈 기자 하나가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써서 지금 10월달 중순이면 그 책이 아마 발간될 것 같아요. 그 책이 발간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후가 누구였고 또 이스라엘과 아랍 중동 지역의 전쟁 배후가 누구였다는 것이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조 바이든과 민주당 딥스테이트들이 그런 것을 획책해 왔다는 것이 지금 곧 폭로될 예정이니까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또 워라고 하는 전쟁이라는 책을 한 번 더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압록강 지역 홍수로 인해서 벌써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1만 명이 넘는 인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효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은 지금 행방불명이 됐어요. 아마도 서해 바다에 놀러왔던 갈치떼들이 아마 그 이빨을 드러내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사를 아마 신나게 뜯어먹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압록강 홍수는 대단한 큰 피해를 초래했지만 역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김정은이가 주민들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 지금 자강도 국경 지역이죠. 이 자강도 지역의 모든 군수공장이 수몰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이에게 푸틴에게 선금을 받고 무기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로 했던 포탄들도 모두 수몰되어서 북한도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푸틴이 주는 밀가루도 안 받겠다, 돈으로 달라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는데 지금 벌써 2억 달러를 날려먹었어요. 뭐로 날렸냐? 첫 번째 1억 달러는 그들이 믿고 부려먹던 군 쪽에 있는 그 무역 일꾼들 가운데 박원일이라고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어요. 이 원일이가 이 김정은의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갔어요. 참 잘한 일이죠. 그 다음에 북한 지역에서 지금 시멘트 공장이 엉망입니다. 낙후가 된 데다가. 그런데 못지않게 낙후되어 있는 중국에 가서 현송월이가 지금 그 서기실에 실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송월이가 1억 달러를 들고 중국 가서 시멘트 설비를 가져오고 원자재를 가져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전부 다 사기를 당해서 지금 돈을 다 떼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이렇게 돈을 손해보고 온 현송월이가요. 갔다 와서 그걸 빨리 좀 찾아오라고 소리 지르는 김정은이 앞에서 대놓고 같이 소리 지르면서 싸움을 벌였다 그럽니다. 자, 1인 지배체제, 독재 권력, 왕조 세습 체제에서 과연 어떤 여인이 이렇게 무례하고 간크게 김정은이에게 달라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건요, 뭐다? 바로 현송월이가 김정은이의 애를 낳고 그 애가 리설주가 난 일봉이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송월이가 난 아들, 누구? 령주. 령주는 바로 김정은이의 씨를 받아서 난 아이고, 지금 남들은 다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하면 박수치고 막 이러는데 현송월이 혼자서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어요. 도무지 북쪽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짓을 하는 현송월이가 이번에 중국 가서 시멘트 설비를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실패를 해서 1억 달러가 또 날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돌아온 이 능력 없는 현송월이가 즉 김정은이랑 같이 입을 섞어서 싸움을 했다. 진짜 골 때린 얘기죠. 남쪽에서는 그런 일 없는지 모르겠는데 북쪽에서는 정실도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 첩아니에요, 첩. 그러나 물론 첫 번째 여자입니다. 김정은에게 여자가 무언지를 가르쳐준 첫 번째 여인, 바로 그 현송월이가 이와 같이 지금 날이 갈수록 서기실 실장까지 겸임하면서 득세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북한에서
들려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돈을 이렇게 해서 날려먹은 데다가 지금 자강도 지역이 다 수몰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지금 푸틴에게 이 돈을 받고 무기 만들어 줄게, 제공할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자, 이게 전부 다 수몰이 됐습니다. 답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자, 지금 화불단행이란 말이 있듯이 김정은에게는 지금 몸도 지금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연재해 또한 김정은에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두개골을 여러 제끼고 뇌수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중국 내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군인들, 중국의 경찰들, 공무원들, 교사, 의사 등에게 월급 또한 못 주고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는 내파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혼란 상태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미래가, 중국의 경제가, 중국 사회가, 중국의 운명이 답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 하에서 한미연합군이 원산항으로 상륙을 하고 그리고 북한 지역을 한미연합군 손에 넘겨주게 되면 중국은 북경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비를 지출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군비를 지출하다 보면은 경제가 파산하고 내부에서는 반란이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바로 중국 공산당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렇게 해주거나 저렇게 해주거나 북한 지역을 밀고 내려와서 동해안의 부동항, 원산항을 점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한미연합군이 만일 원산항을 중국에게 탈취를 당하고 빼앗기게 되면 중국 해군이 동해와 서해로 동시에 한반도와 일본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해군이 동해를 거쳐서 알래스카로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태평양에서의 방어선이 붕괴됩니다. 따라서 한미연합군은 반드시 원산항과 청진항을 선점해야 되겠고 중국군이 동해로 진출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신이 없을 때 북한, 러시아 접경 지역까지 한미연합군이 밀고 올라간다면 북한을 완벽하게 접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의대 정원을 갑자기 내년부터 2,000명으로 늘린다. 2,000명을 더 늘리는 거예요. 이미 3,400여 명 뽑고 있죠. 자, 이걸 했다가 지금 1,500명으로 늘린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알 수 없는 행동으로 의사들이 지난 2월에 모두 사표를 쓰고 나가버렸습니다. 자, 문재인, 조국, 이재명 이와 같은 범죄자들을 때려잡으라고 하니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의사들을 때려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사들이 모두 사표를 쓰고 나가버리니까 당황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의사들의 사표를 수리해 주지 말라고 각 병원에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정보과 형사들을 병원과 의사 가족들에게 보내서 압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엄연히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 결과고 또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해버린 상태입니다. 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옷을 벗고 내려오면 윤석열 대통령도 직권남용 및 국정농단으로 구속이 불가피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의료대란 잡겠다고 지금 1조가 넘는 헛된 돈을 지금 쓰고 있죠. 지금 1조가 넘게 지금 쓰여졌어요. 자, 게다가 전국의 의과대학 병원들의 적자가 1조 4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한 1개월 정도 더 있으면 폐업하는 병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응급실 역시 모두 붕괴되어 버리고 찬바람이 불게 되는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더욱더 전국적으로 중증 환자는 폭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환절기가 되면 이와 같은 중증 환자 어르신들께서 많이 폭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미 앰뷸런스 안에서 헤매다가 시간을 허비하여 죽어가는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환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석 밥상에 문재인 가족의 비리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23%까지 떨어진 지지율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시킨다 하더라도 30%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통해서 응급실 가보면 잘 돌아간다 라고 발언한 것 때문에 이제는 자유우파, 소위 보수층들도 모두 등을 돌려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추석 때 응급실 의사 간호사들이 모두 탈진해서 소진되고 쓰러지고 나면 그때는 그냥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9월 초부터 코땡땡 감염자가 35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중장년층의 어른들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찬바람 불면 어르신들의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고 또 얼음이 얼게 되면 미끄러져서 고관절이나 골절 등의 상처를 입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철 안개가 끼게 되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게 될 텐데 응급실이 모두 문을 닫으면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10월부터 민노총이 살인마 윤석열 퇴진, 살인마 국민의힘 퇴진을 외치고 나오면 자유우파 애국 보수층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연합군을 동원해서 북한을 접수하고 국내에서 전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노총을 모두 잡아들이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미 법무부에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을 간첩죄로 잡아들이면 됩니다. 전시계엄 하에서는 간첩죄는 군사재판에 적용이 되고 재판도 단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 잡아들이면 용이하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노총 강령이 볼셰비키 혁명을 찬양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민노총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는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잡아들이기 위해서는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 역시 여적죄로 구속시키고 사형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북 성향의 민간인들에게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람하게 한 서훈 전 국정원장도 여적죄를 적용하여 모두 사형시키게 되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아우성을 치게 될 것이죠. 윤 대통령은 이미 한동훈, 박영수와 함께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법전에도 없는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이라는 죄명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구속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죄명을 조작해서 만들고 구속시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는 것에 비하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 2명, 국정원장 3명을 구속시켰는데 문재인을 여적죄로 사형시키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간첩죄로 뒤집어 씌워 구속시키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조작, 날조 이것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위헌정당 해산 신청이 법무부에 접수가 되어 가 있으니 그런 것 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첩죄로 잡아들인 국회의원들과 민노총 회원들은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북한 지역에 요덕, 개천 등 같은 노동교화소에 집어넣으면 한국에서도 조용해질 것으로 전망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 방송사들이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기념 문화공연을 중계한다면서 평양에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방송 차량 등 방송 장비를 대거 평양에 두고 왔는데 이 또한 대북제재 위반 및 여적죄 등으로 방송사의 사장들과 국장 등을 구속하면 방송도 쉽게 장악이 될 것입니다. 민노총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문호동 무임금으로 다 때려잡고 방송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알아서 다 때려잡으면 비상전시 계엄도 쉽게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지면 이번 겨울에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코땡땡 전염병이 돈다고 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르신들 100만 명이 돌아가시면 가족들까지 하면 최대 1000만 표 이상이 날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대책도 없이 응급실을 붕괴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은 중장년층의 인구를 대거 감축하여 연금 받을 사람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또한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 및 의료 개혁을 강조하는 결과가 인구 감축으로 인한 연금 지급자 감소, 의료보험 이용자 감소라고 시중에서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의 아바타라서 그들의 어젠다인 인구 감축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이런 문구를 들고 국민들을 선동하여 윤석열 살인마 퇴진, 살인마 국민의힘 퇴진을 들고 나오면 10월 달에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추석이 지나고 10월 초가 되면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건희 살인마라고 살인마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그녀가 이 살인마 프레임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윤석열 살인마 정권교체 프레임을 사전에 시험해 본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올 가을에 촛불 또 횃불을 들고 나와서 하나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하나의 전초전, 진지전 구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되고 북한 지역을 해방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도 타고 제2의 광개토 대왕으로 역사책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고집을 하다가 윤석열 살인마로 역사책에 남게 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의대정원 2,000명은 포기하시고 젊은 의사들을 모두 불러들이시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전공 분야도 제대로 못해서 2년 동안 문재인이나 조국, 이재명도 구속을 못 시켰던 사람이 남의 전공인 의료 분야에 왜 이렇게나 아는 척하고 설쳐서 역사에 오점을 남기려 하는지 참으로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이 붕괴 일보 직전이니 10월 달에 미국과 협의하고 영국과 협의해서 한국, 미국, 영국군이 원산항을 상륙하고 전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 경제가 모두 초토화되었고 건설업체들 모두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북한을 접수하고 북한 재건 사업을 통해 국내 경제를 살리는 극약 처방밖에는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2023년 비정부 기구 시민단체에게 102조 3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24조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합해서 126조 3천억 원을 국내 민간 회사에서 구호물자를 구입한 후에 북한 지역에 나눠주게 되면 국내 회사들은 저마다의 재고 창고를 모두 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국내 업체들을 모두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 남아도는 건설 중장비들을 북한 지역에 보내서 기간산업 인프라스트럭처 재정비를 하고 정부가 126조 3천억 원으로 국내 건설사들에게 자금을 지급만 해도 국내 건설 경기는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 지역의 재건, 국내의 불황인 국내의 경기를 동시에 한 번에 살릴 수 있습니다. 영국도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나 답이 없습니다. 결국 중국을 해체하고
이권을 나눠 먹는데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과 영국이 한국과 손잡고 북한 지역을 해방시키고 중국을 해체하는 작업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사들과 싸움을 하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국민을 죽인 인간 사냥꾼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큰 결단을 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지원하는 대책은 현실적으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 장차관 그들에게 대통령을 속인 죄로 이들을 해고하십시오. 아마도 굉장히 즐겁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자유 애국 정신에 투철한 대한민국의 젊은 의사들을 불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